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한보정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지금 보안 수사권이 이제 폐지된 것과 관련된, 지금 관련, 인물들의 평가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요, 정성호가 방금 전에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일단 이제 통과가 됐으니까, 이제 후속적으로 조치를 잘 해야겠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문재인은 환영한다. 그리고 곽상원이는 정말 이건 눈물 나는 그런 피해자들의 이 고통이 뒤따를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는 입장문을 내놓고 있어요. 그리고 대법원에서도 비슷합니다. 예. 이걸 잘했다고 하는 데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요 관련 인사들의 반응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이 되면 말이죠. 이 안보 문제.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미군 무인기를 우리 아군이 말이죠. 우리 군 부대에서 요거를 격추시킬 뻔한 사고. 이게 예사롭지 않은 거죠. 왜? 지난 2월 달에도 지금 이제 주한미 항공기가 말이죠. 서해 출격을 했는데 중국 비행기들이 또 전투기들이 또 맞출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지금 이제 우리 주한미군,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재명 정부는 쉐쉐 정부니까, 이거 주한미군이 이게 우리한테 통보도 안 하고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이렇게 상당한 분노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주한미군에서는요, 미 공군기가, 이 전투기가 출격을 한다는 걸 다 통보를 해줬어요. 그런데 그걸 못 받았다 이거죠. 그 사건하고 이번하고 똑같아요. 이미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야말로 금년 2월, 이게 7월, 5달 만에 똑같은 사고가 또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각에서는 도대체 안규백이는 뭐 하는 인간이냐? 예, 도대체 뭐 하고 자빠졌냐 이거죠. 강한 분노가 일어나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말이죠. 이번에 미군 무인기를 우리 군이 실제로 딱 격출시켰다. 이렇게 될 경우는 이게 동맹인데, 명색이 무슨 우방국도 아니고, 동맹국이잖아요. 동맹국, 그러니까 더군다나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에서 이제 띄운 대북 정찰 무인기거든요. 그것도. 예. 이러니 이게 정말, 지나가는 초등학생이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이죠.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자, 그런데 또 이런 상황에서 말이죠. 지금 이제 우리 GP하고 GOP에 근무하는 우리 장병들한테 K6 중기관 총하고 유탄 발사기 K4 아예 실탄을 못 집어넣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TV조선에서 다시 또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이 되는데 K2 소총 실탄도 빈총이라는 거예요. 야, 이게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도대체 우리 국민의힘의 국방위원들은 뭐하고 앉아있냐? 이럴 때 기자회견이라도 한번 해갖고 대대적으로 이거를 이슈화시켜야 될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제 국방위를 빨리 소집해달라고 그래갖고 현안 질의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안규백이 끌어내서 직접 목소리를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합참의장도 불러내고 1군 단장도 불러내고, 예? 도대체 이게 누가 어디까지가 잘못했는지를 찾아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얼마나 이 망신스러운 일이냐 이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군 최고 통수권자인 이재명이는 왜 말이 없냐 이겁니다. 이재명은 왜 말이 없나? 이 어마어마한 사건에서 겨우 한다는 게 말이죠. 지금 이 중남미 순방하고 앉아있고, 예? 거기서 룰라 대통령이 다녔던 공장이나 가가지고 일개 금속 노조위원장한테, 예? 어깨나 톡톡 침을 당하고 있고, 예? 이렇게 희희낙낙할 때입니까 지금? 일국의 총수예요. 그러니까 군 총사령관이에요. 사실상 이재명이가. 그러면은 이럴 때 이거 어떻게 된 건지 보고해 이렇게 내려야지. 시시껄껄한 것은 SNS로 날리고 있고 정말 입장을 밝히고 문의를 하고 팔로우해야 될 것은 나몰라라 하고 있고 정상에다 핑계대고 이게 뭐하는 짓거리냐 이거예요. 국민의 분노가 이루 말할 수 없다 이겁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럼 먼저 말이죠. 그래서 이제 모든 게 항상 국정이 잘못되면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느냐? 딱 이재명이가 져야 되는 거예요. 이재명. 더군다나 안보 문제에 대한 책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선 정성호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정성호 요걸 보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어제 이제 무제한토론 필보가 있을 때 정성호의 현장 사진이 되겠습니다. 요걸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말이죠. 이 카메라 기자들이 이게 팬 기자보다도 훨씬 중요해요. 사진 한 장 가지고 그날의 정치 기상도를 읽게 해주는 게 사진 기자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 사진은요. 이게 조선일보가 싣고 있는 사진이에요. 자, 한번 보시죠. 이게 지금 이거 사진 한 장을 보면 지금 정성호의 입장이 어떤지를 성명을 보지 않더라도 자, 고개를 뒤로 제끼고 그러니까 이제
먼 하늘을 이거 근데 눈을 감은 게 아니에요. 눈을 뜨고 있는 겁니다. 필보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지난번에 필보할 때 김태규 의원한테 야, 너 잘했어. 당신 잘했어.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 이것도 야, 저 필보, 왜냐면 국민의힘에서 말도 안 되는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다. 이거 비판은 필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만감이 교차하게 한다. 이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일단 통과한 데 대해서 이제 검사는 수사할 수 없다.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된다. 처음 가는 길에서 선의나 기대와는 달리 부작용이 나온다면 신속히 보완, 수정하는데도 주저하지 않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이제 어쩔 수 없죠. 기정사실 됐으니까. 개혁의 성패는 기존 질서를 바꾸는 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얼마나 더 풍요롭고 윤택하게 만드는가에 달려있다. 하늘같이 높은 이상 태산 같은 명분, 거창한 구는 모두 부차적일 뿐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그리고 민생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지 여부다. 그 이상과 명만 앞세우고 성과가 없는 개혁은 백성과 시민, 국민으로부터 외면을 받게 된다는 사실은 동서고금의 역사가 증명한다. 앞으로 새로운 형사사법제도가 정의 실현과 피해자 법으로 진정 국민에게 힘이 되고 성공적인 개혁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법무부도 적극 노력하고 끊임없이 점검하겠다. 자, 그러니까 말이죠. 사표 내겠다, 못 해먹겠다 할 때는 벌써 이제 옛날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 이재명한테 무슨 또 무슨 메시지가 왔는지 안 왔는지는 알 수가 없겠지만은 요걸 보면 지금 정성호가 180도로 돌아갔어요. 즉, 보안수집권 폐지. 이게 현실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현실을 인정하는 자세로. 예. 현실을 인정하는 자세로 180도 확 달라졌어요. 제가 보기에 어디선가 이제 메시지를 받았겠죠. 야, 여기서 너 더 하면 너 큰일 나. 알았지? 그러니까 그냥, 이제는, 이 기정사실로 되어 있으니까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어디선가 메시지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예. 더 이상 사표 내겠다고 이건 대통령한테 부담 주지 마. 이런 얘기가 어디서 들어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 않을까라고 추론을 합니다. 왜? 너무나 갑자기 이렇게 돌아섰어요. 그러니까 박지원이가 그랬잖아요. 사표 냈다고 그러니까, 박지원이가 낸다고 그러니까, 야, 그래도 이재명한테 쓴소리 제대로 말할 사람은 너밖에 없어. 딱 그랬잖아요. 예. 자, 이건 이제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우선요, 곽상은이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곽상은이는 반대표를 던졌어요. 곽상은이. 예. 자, 그래서 이제 곽상은하고 이제 반대표를 던진 민주당에서는 유일한 의원이 곽상은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도 말이죠. 제가 요것도 자료화면 하나를 지금 여러분께 띄워드리겠습니다. 요게 이제 메시지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이 곽상은이. 자, 이거를 자,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예요, 요거. 곽상은이. 자, 국민의 고통이 눈에 보이고 국민의 눈물이 귀에 들리는데 곧 다가올 어찌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으랴. 예. 아주 뭐 시적이에요. 이게 이제 딱 한마디로 국민의 고통이 눈에 보이고 국민의 눈물이 귀에 들리는데 곧 다가올 어찌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으랴. 그러니까 내가 이제 왜 지금 반대표를 던지지 않을 수 없었다.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 얘기를. 예. 자, 그래서 그리고 나서 말이죠. 지금 이제 요게 지금 요와 관련해서 이제 이게 이제 핵심적인 이유가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또 보시면, 자,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에 국민의 고통이 눈에 보이고 곧 다가올 국민의 눈물이 귀에 들리는데 어찌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으랴. 요 말이 지금 올린 거예요. 그리고 지난 11일 날에도 페북에서 검찰이 보안 수사권에 대한 제 의견을 계속 여쭤보신다. 경찰이 독점 수사권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법 왜곡죄 실행으로 인한 문제에 더해 더 큰 문제가 될 것이다. 수사권의 소극적 남용이 발생해서 범죄 피해자 보호에 흠결이 생기면 안 된다. 수사권의 적극적 남용으로 피해자 및 피의자의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검찰이 수사권 남용을 막겠다고 검찰의 수사권을 모두 없애고 경찰이 독점 수사권을 부여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신다. 그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신다.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참, 이게 참 기가 막힌 것이죠. 그래서 말이죠. 이 곽상은이 올린 이 페북의 글도 제가 그 글서부터 다시 한번 또 다른 자료 화면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양심 있는 의원이 하나라도 있어서 민주당에 다행이에요. 이게 이제 요 어찌할 수 있으랴 요거하고 이제 요 자료 화면하고요. 요 이제 예, 의원들 명단이 쫙 나와 있는 거죠. 예. 반대 1명, 기권 1명. 예. 자, 여기에 딱 들어있잖아요. 곽상원. 곧 다가올 국민의 고통이 눈에 보이고 국민의 눈물이 귀에 들리는데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습니다. 자, 참 한심스러운 이 민주당의 작태가 아니냐. 예. 자, 그리고 문재인은 또, 이게 뭐 역시 문재인 잡죠? 아, 이런 인간이 참 전직 대통령까지 해먹었으니 참 좋은 시절이죠. 대한민국이. 자, 그래서 이제 문재인은 환영한다는 겁니다. 환영. 예. 자, 그래서 이런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를 매듭지는 검찰개혁 법안의 국회 통과를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 국민을 함부로 팔아먹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검찰개혁은 노무현 정부에서 첫 발을 뗀 이후 단계적으로 진전시켜온 오랜 개혁 과제다. 문재인 정부는 검경 수사권 조장과 공수처 출범 등을 통해 검찰개혁의 초석을 다지고자 진력했으나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마지막 결실을 맺지 못했던 아쉬움이 늘 가슴에 남아있었다. 마침내 지난날 다 이루지 못했던 개혁을 완수할 수 있게 되어 대단히 다행스럽고 감회가 깊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여기에 이르기까지 방향을 잃지 않고 끝까지 열과성을 다해준 정부 여당에 축하와 감사를 보낸다. 이제는 개혁 입법의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정부 당국에 당부한다. 80년 가까이 이어온 형사사법체계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일이어서 준비할 것은 너무나 많고 시일은 너무나 촉박하다. 특히 개혁 과정에서 국민의 권익이 침해받거나 국가 수사 역량의 감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한다. 국민들께서도 검찰개혁이 흔들림 없이 완성되어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로 뿌리낼 수 있도록 끝까지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란다. 자, 왜 제가 말이죠. 이 문재인의 발언을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드리냐면 얼마나 참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지를 국민 여러분께서 다 아시고 분노를 같이 공감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거지만 말씀드렸어요. 문재인이 같은 이런 인간이 말이죠. 지금 연 5억 이상의 명예수당을 받고 있어요. 이런 인간한테. 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예. 자, 그리고 문재인이가 만들어내는 공수처 괴물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이 공수처가 한 거라는 건 뭐가 있습니까? 윤 대통령 잡아다가 구속시킨 것밖에 더 있어요? 이런 공수처 같은 괴물 수사기관을 만들어낸 인간이 바로 문재인입니다. 이런 무능한 인간.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한테는 수석 대변인이라는 소리를 듣고 앉아있고, 예, 사법개혁, 검경수사권 조장이라는 미명하에 검찰을 죽이는, 예, 정상적인 검찰 기능을 죽여버리는 이런 못된 역사의 악짓을 한 게 바로 문재인이에요. 예. 자,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보안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주진우 의원한테 보낸 의견서예요.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는 이제 이름이 나가는 것은 의견이 나가는 것은 대법원의 의견, 즉 대법원장의 의견은 법원행정처 이름으로 다 나가요. 이미 뭐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 자, 그래서 이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해서 이제 오히려 법원은요, 재판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 따라서 구속기간 조정 같은 제도 개선 논의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옳은 얘기죠. 이런 의견을 지금 이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돼서 주진우 의원에게 답장을 보낸 거예요. 의견을 요청하니까. 그래서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법정에서의 증거조사와 재판 심리가 한층 충실해질 경우에 심리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 현행 구속기간 제도로는 충실한 심리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조화시키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구속기관의 합리적 조정이나 조건부 구속, 석방제도 도입과 같은 인신 구속제도 개선도 함께 입법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요, 석방제도 도입, 조건부 구속 석방제도 도입, 이건 뭐 대법원에서 이제 하나의 이 개혁 방안의 하나로 계속 검토해 왔던 얘기예요. 이 얘기는요, 현행법상 1, 2심 구속기간이 최장 6개월로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판이 지려질 경우에를 대비해서 제도를 좀 손을 보자, 이런 취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법원은요, 어떠한 제도 안에서도 법정에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충실하게 심리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이거 뭐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죠. 피고인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 그 보안수사권 폐지의 이 법안에 말이죠.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이제 하나는요. 그러니까 이제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 직접 영장 청구권도 없어지고 중대한 위법 수사나
소주 차량권의 현저한 이탈을 공소기각 사유로 추가하는 이 개정 내용도 들어가 있어요. 이게 꼼수죠. 등대한 위법수사 소주 차량권의 현저한 일탈. 예. 이게 이제 이재명 방탄의 2중 3중 장치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야, 참 기가 막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예. 뭐냐? 지금 이제 더 중요한 것이 중에 하나가 지금 K2 소총도 빈총이었다고 합니다. 이거를, 지금 TV조선에서 보도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거 TV조선 제가 말이죠. 요거를 뭐 제가 이걸 하지 않고 직접 여러분들께서 들으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요, 여러분들께 직접 이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방송 내용이 이게 잘 들릴지 모르겠네요. 자, 그러면요, 한번 여러분들께, 요 내용을요. 야, 참 기가 막히죠? 예, 자, 들릴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기관총에 실탄을 장착하지 않고 경계에 근무를 서 논란이 불거진 상황이죠. 그런데 이번에 개인 화기까지 빈 총으로 경계를 선 사례가 있는 걸로 TV조선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특히 탄창까지 비운 상태로 경계에 나서 유사시엔 실탄을 일일이 채워야 한다고 합니다. 군 당국은 전방 초소 경계 근무 규정에 따른 거란 설명인데 실제 상황이 벌어진다면 우리 병사들의 생명 위태롭지 않을까요? 이태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흔히 GOP라 부르는 전방초소는 군사분계선 철책을 따라 설치된 부대나 진지를 말합니다. 적을 24시간 감시하고 기습이 있으면 가장 먼저 맞서 후방주력 부대가 출동할 시간을 벌어주는 기상 방어의 시작점이자 핵심 거점입니다. 유사시 이러한 GOP 근무 병사들을 끝까지 지켜줄 무기가 바로 K2 소총 등의 개인화기지만 육군 1군단 일부 GOP 근무자는 빈 탄창 상태의 소총을 들고 경계 근무를 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사시 실탄 수십 발을 일일이 탄창에 넣어야 하는 건데 적이 이미 장전된 총을 들고 있다면 사실상 대응이 불가능합니다. 해당 사실을 제보한 군 관계자는 중화기는 탄띠를 연결하면 되지만 개인 화기의 경우 상황 발생 시 빈손으로 상대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탄창에다가 탄을 집어넣는 게 숙달된 병사가 아니면 시간도 좀 많이 걸릴 수 있거든요. 작전적으로 즉각 대응하는데 굉장히 좀 지장이 있어 보이네요. 우리 군은 전방 GOP에서 개인 화기 사용에 대해 지침과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경계작전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계 근무자 누구라도 적을 맞닥뜨릴 수 있는 GOP의 특성상 규정 자체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충분히 이해하셨죠? 야, 이런 참 기가 막힌. 아니, 대한민국 군이 지금. 최전방 부대에서 중기관 아예 총에 군을 없애버리는 실탄을 장착하지 않고 경계에 근무를 서 논란이 불거진 상황이죠. 그런데 이번엔 개인 화기까지 빈 총으로 경계를 선 사례가 있는 걸로 TV조선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특히 탄창까지 비운 상태로 경계에 나서 유사시엔 실탄을 일일이 채워야 한다고 합니다. 군 당국은 전방 초소 경계 근무 규정에 따른 거란 설명인데 실제 상황이 벌어진다면 우리 병사들의 생명 위태롭지 않을까요? 이태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흔히 GOP라 부르는 전방초소는 군사분계선 철책을 따라 설치된 부대나 진지를 말합니다. 적을 24시간 감시하고 기습이 있으면 가장 먼저 맞서 후방주력 부대가 출동할 시간을 벌어주는 기상 방어의 시작점이자 핵심 거점입니다. 유사시 이러한 GOP 근무 병사들을 끝까지 지켜줄 무기가 바로 K2 소총 등의 개인화기지만 육군 1군단 일부 GOP 근무자는 빈 탄창 상태의 소총을 들고 경계 근무를 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사시 실탄 수십 발을 일일이 탄창에 넣어야 하는 건데 적이 이미 장전된 총을 들고 있다면 사실상 대응이 불가능합니다. 해당 사실을 제보한 군 관계자는 중화기는 탄띠를 연결하면 되지만 개인 화기의 경우 상황 발생 시 빈손으로 상대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탄창에다가 탄을 집어넣는 게 숙달된 병사가 아니면 시간도 좀 많이 걸릴 수 있거든요. 작전적으로 즉각 대응하는데 굉장히 좀 지장이 있어 보이네요. 우리 군은 전방 GOP에서 개인 화기 사용에 대해 지침과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경계작전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계 근무자 누구라도 적을 맞닥뜨릴 수 있는 GOP의 특성상 규정 자체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
이게 국방부니까 이게 대한민국 군 맞아요? 야, 그다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실탄을 넣고 경기를 서도 경계 근무를 해도 시원찮은데 아예 실탄을 빼놓고 근무해. 아이 그러면 아예 GP나 GOP 싹 없애버려. 아예 그냥 비무장지대 아래로 내려와 버려. 임진강 쪽으로까지.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빈총으로 경계를 쓰고 있고 미군 무인기는 쏘려고 하고 있고 이게 대한민국의 군 안규백의 지금 군이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또 TV조선에서요. 이게 어떻게 하면 이게 이번에 이런 무인기 사고가 났냐? 요거를 지금 해설하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죠. 소통이 잘못됐다 이거죠. 지난 2월달에 하마터면 동맹을 공격할 뻔한 상황이었는데 비단 이번뿐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한미 양군의 소통이 요즘 들어 뭔가 계속 삐걱거리는 것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어디서 문제가 생긴 건지 박한솔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박 기자, 먼저 이 사건부터 짚어주시죠. 네, 미군이 접경 지역에서 무인기를 날릴 때는 우리 군 관할부대에 미리 통보를 하고 관할 부대는 지작사나 공작사에 이를 전달해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군 쪽에선 한국군 관할 부대에 통보를 했다는데 우리 군은 비행 계획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정확한 조사 결과가 나와봐야겠지만 미군의 통보를 받은 우리 군 관할 부대가 상급 부대로 통보하는 과정에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누락됐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자, 그럼 우리 군 내부의 소통 체계가 좀 문제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미군이 1군단 관할부대에 통보를 한 것은 맞다고 알려진 상황이지만 구체적으로 1군단 어느 부대에 통보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상급 부대인 군단급에 알리는 게 통상적입니다. 훨씬 더 상급 부대인 군단에다 통보하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맞습니다. 무인기는 하늘에서 여러 지역으로 이렇게 빠르게 넓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상급 부대에서도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거든요. 어쨌든 통보를 받은 1군단 관할부대는 상급 부대의 보고를 누락한 것인지 누락했다면 어떤 경위에서인지 조사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미군 역시 한국군 승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무인기를 날린 것도 문제로 보입니다. 해석은 다양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군과 미군 사이에 이 불통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느낌이네요. 네, 맞습니다. 지난 2월 주한미군이 서해 중국 방공식별구역 부근까지 기동훈련을 하면서 구체적 계획과 목적을 공유하지 않아 안규백 국방장관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에 항의한 것으로 알려진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4월에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지명을 언급한 이후 미국 측이 대북 위성 정찰 정보 공유를 일부 제한했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비단 군 문제뿐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외교와 통상에서도 계속해서 한미 간의 불협화음이 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쿠팡을 둘러싼 갈등은 익히 알려져 있고 우리가 약속한 대미 투자 계획 실행이 늦어지면서 한국에 대한 관세가 결국 15% 마지노선을 넘어설 수 있다는 위기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3,500억 달러는 과도한 금액을 투자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와 합의를 이끌어냈는데 그 이행이 지연되면서 트럼프 행정부도 이재명 정부의 이행 의지가 존재하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이 생겼고 최근 미국을 다녀온 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란을 두둔하고 이스라엘을 공개 비판한 이후 한국을 보는 미국의 시선이 싸늘해졌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외교가에선 1년 6개월 동안 비어있던 주한 미국 대사로 미셸 박스틸 대사가 부임한 것을 한미동맹 강화의 계기로 삼을 수 있다고 기대하기도 합니다. 한미동맹이 이제 안보뿐만이 아니라 AI 반도체 확대가 되어 있잖아요. 한미 간에 뭔가 좀 촘촘한 협의 체계가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박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자, 지금 TV조선 분석 보도가요, 가장 포괄적으로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매체에 나와 있는 내용, 그리고 또 제가 여러분께 평가해 드리고 싶은 내용이 한 줄 한 줄씩 간단하게 짚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요 이슈가 나올 때마다 제가 보완해서 더 자세하게 코멘트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동맹에 대한 신뢰성이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 예, 이 무너진 동맹 관계를 우리 이제 미셸 스틸 대사가 이제 재건하는 게 문제인데 지금 이제 종북 좌파들이 말이죠. 어제 부임을 위해서 돌아올 때 공항에 나가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는 걸 보면 이거 굉장히 참 어려운 길을
지금 이제 스틸 대사가 할 수밖에 없다. 자, 이런 정부에서 스틸 대사는요, 이재명 정부를 끌고 가야 하는 큰 역사적인 짐을 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많은 시청에 고맙고요. 또 댓글 올려주시는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